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절 키우다가 형편이 어려워 보육원에 맡긴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죠. 그래서 전 부모도 가족도 친척도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보육원에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두 분 다 맡아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서 12살 때 보육원에 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엄마나 아빠가 언니를 보러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몇 년 후 두 분 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은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부모도 형제도 없던 제게 언니는 가족 이상의 사람이었고요. 가끔은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언니를 많이 좋아하고 의지했죠. 고등학교 때 언니가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때가 왔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는 같이 사는 것만 아니지 친자매처럼 지내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고 싶을 때 연락하면 볼 수 있고 언니가 얻은 자취방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면 된다고 절 달랬어요. 언니는 자립하고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야무지고 머리도 똑똑해서 회사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언니와 같이 있다가 떨어져 지내게 되니까 너무 슬프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결석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제게 찾아와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미선아, 너 학교 안 가고 네 마음대로 살면 사람들은 너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러는 거라고 손가락질해. 우리는 가족이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생활해야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언니 말이 맞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언니가 곁에 없으니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했던 것 같다고 또 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언니 말대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은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졸업하면 언니처럼 취직해 돈을 벌고 싶었는데 언니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와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겠더라며 대학에 진학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하진 못해도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그래도 성적이 좋았던 터라 지방에 있는 간호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합격증을 받고 언니는 저보다 더 행복해했고요. 신입생 때는 어디 가서 알바 구해 일하기 힘들 거라면서 제 생활비도 보태줬습니다. 언니에게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 2학기 때부터는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시작해 언니에게 진 빚을 갚으려 노력했어요. 저는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언니는 서울에서 일했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밥도 먹고 언니 집에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가끔은 언니가 저 있는 곳으로 와서 만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명절 때면 꼭 만나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세월이 흘러 전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 때가 왔고 언니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제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야무지고 참한 언니답게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더군요. 언니에게도 이제 기댈 사람이 생겼구나. 언니가 이제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는 종종 저 있는 지역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랑 둘이 지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언니 남자친구까지 함께 어울리다 보니 진짜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취업해 첫 월급 탄 날 두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차곡차곡 잘 모으라고 오히려 제게 취업 축하 선물이라며 겨울 코트를 선물해 주더군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인데 좋은 옷 한 벌은 있어야 한다면서요. 1년 뒤 언니는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너무 기뻐 가슴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 기뻤던 건 형부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남들은 지방 발령 받으면 싫어한다는데 언니와 형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야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언니의 신혼집이 제 자취집에서 20분 거리. 가끔 나이트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할 때면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힘들겠다고 보양식 같은 거 저 먹으라고 해놓고 기다린 거죠. 휴무날에는 제가 언니 좋아하는 음식 해서 언니 집에 가고 형부와 셋이 저녁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그랬습니다. 형부는 평범한 집 장남이었는데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얼른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언니는 제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안 생긴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형부는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우리가 준비되면 아이는 어련히 만나게 되지 않겠냐면서 언니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언니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언니에게 듬직한 편이 생긴 것 같아 형부가 참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바빠 언니를 한동안 만나지 못해 언니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던 참에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여기 어쩐 일이야? 혹시 나 보러 온 거야? 오랜만에 만난 언니가 너무 반가워 어리광을 부리는데 언니가 갑자기 절 껴안고 울먹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언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같이 부둥켜 안고 저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니와 형부를 꼭 반반씩 닮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언니는 아이를 낳고 많이 지쳤는지 몸이 계속 피곤하고 안 좋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 걷기 시작했는데
언니는 아이가 커가는데 자기 체력이 받쳐주질 않는다며 힘들어했고 검진을 받아보라고 겨우 설득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더군요. 더구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가 입원하고 제가 언니 아이를 챙기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형부도 챙겼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아픈 것도 잘 모르고 제가 계속 챙겨주니 절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만 따르고요. 가족 하나 없던 제게 유일하게 가족이 되어준 착하고 고운 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신을 원망했습니다. 언니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울지 않으려 다짐하고 씩씩하게 들어가도 나올 땐 어김없이 눈물이 터져 감당할 수 없었고 형부는 그렇게 울어서 일을 어떻게 하냐면서 오히려 절 위로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에게 갔는데 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너무 미안한데 자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없냐고 애원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너무 미안해. 우리 윤서랑 성호 씨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떠나면 남은 우리 가족 생각에 눈을 편히 못 감을 것 같아. 네가 나 대신 우리 가족 곁에서 함께 해줘.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너밖에 없어. 언니는 그 말을 한 지 딱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8개월 만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떠난 줄도 모르는지 장례 내내 제 품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형부는 너무 지쳐 쓰러질 직전이라서 제가 뒷정리하고 형부도 쉬게 했습니다. 장례가 마무리되고 형부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보고 계신데 아이가 절 찾으면서 계속 울어서 틈날 때마다 언니 집에 들러 아이를 챙기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아이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형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당황하는데 언니가 죽기 전 제게 했던 얘기를 했더니 형부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네요. 그런 형부가 너무 측은하고 가엾습니다. 제가 형부와 아이를 욕심내서 언니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형부를 지켜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고 형부로만 여겼던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건 사실인데요.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일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형부에겐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곁에 머물고 있지만 진짜 제 속마음은 형부와 가족이 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같아요. 언니가 떠난 지 고작 1년도 안 됐는데 형부를 향해 커지는 마음에 뭔지 모를 죄책감까지 듭니다. 제 선택이 정말 황당한 얘긴가요? 형부만 받아준다면 전 아이와 형부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형부는 제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전화를 자주 피하고 받지 않아요. 제가 아이를 보러 집에 가면 형부는 어느새 밖에 나가 제가 갈 때까지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요. 형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흘러 형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